비트코인은 왜 계속 살아남을까? 우리가 살아온 금융의 세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은행을 신뢰하도록 배웠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저축은 금리로, 삶은 금융기관이 설계한 틀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2008년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하자 수천만 명의 예금과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세금으로 대형 은행들을 살려냈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돈을 통제할 수 있는가? 누군가도 통제하지 못하는 돈이 필요하다. 2008년 10월 31일 정체불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단 9페이지짜리 논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어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중앙은행도 정부도 없이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에 설계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장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같은 장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해킹해도 나머지가 진짜 장부를 지키기 때문에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량이 수학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영원히 2100만 개 이상 만들어질 수 없고 이 규칙은 그 어떤 권력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세상 밖으로 나오다. 2009년 1월 3일 역사상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 블록 안에는 당시 영국 신문 헤드라인이 새겨졌습니다. 더 타임즈 2009년 1월 3일자 기사에는 재무장관,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직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2010년 한 프로그래머가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1만 개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약 41달러였던 그 비트코인은 훗날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초기에는 다크웹에서 불법 거래에 쓰이며 범죄자의 화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고 언론은 수없이 비트코인 사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은 이유들. 비트코인의 역사는 죽음과 부활의 반복이었습니다. 2013년에 90% 폭락, 2017년 버블 붕괴, 2022년 루나 사태와 FTX 붕괴까지 전문가들은 매번 이제 끝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반복됩니다. 폭락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더 높이 살아 돌아왔고 2025년 10월에는 역대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비밀 중 하나는 반감기라는 수학적 설계에 있습니다.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 양이 감소하고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해왔습니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부탄 왕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브라질과 폴란드에서도 국가 비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다. 결정적인 변화는 2024년 1월에 찾아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랙록, 피델리티 등 11개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이 공식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전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 자산은 약 1,5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 상품이 되었습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그동안 비트코인은 투기라며 단호히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뱅가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비트코인 관련 ETF와 뮤추얼 펀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현 스트래터지는 4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약 450억 달러어치를 보유하며 비트코인 국가라 불릴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움직이다. 2025년 미국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공약했고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을 열어 정부 관계자와 웹3 업계가 직접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 정부 수준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뉴햄프셔주 등이 정부 기금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텍사스주는 이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5년 7월 미국은 크립토 위크를 지정해
암호화폐 관련 핵심 법안들을 집중 심의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 액트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액트가 모두 이 기간에 통과되었습니다.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퇴직연금 401k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수천만 명의 미국 직장인이 자신의 퇴직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돌아온 세계는 달랐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2025년 10월 12만 6천 달러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2026년 5월 현재 약 8만 달러 수준에서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기꾼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기관이 시장을 지탱하면서 과거와 같은 수직 낙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미국 달러는 금리 차 축소와 글로벌 무역 흐름 변화로 약세 기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처럼 공급이 고정된 자산의 매력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고물가 시대에 비트코인은 새로운 역할을 얻었습니다. 한때 디지털 도박으로 불리던 자산이 이제는 디지털 금으로 기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아남는 진짜 이유. 비트코인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전 세계에 퍼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탱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끄거나 막아도 나머지가 계속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있고 지폐의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수학으로 설계된 희소성 덕분에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 계좌조차 없는 전 세계 17억 명에게는 유일한 금융 도구가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송금, 저축, 거래가 가능하고 정부가 자산을 동결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훔쳐갈 수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엇갈리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2026년 하반기 강세 기대, 2027년 20만 달러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100만 달러를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한 실험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그 어떤 권력도 이 네트워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 16년간 증명되었고 그것이 비트코인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왜 계속 살아남는지 스토리 구조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